네, 반갑습니다. 백서영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첫 번째 제1과목의 CS 개론과 관련된 문제풀이 시간이죠. 우리 첫 번째 문제부터 차근차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비즈니스 프로세스 분류 중에서 프로세스 결과물이 고객에게 가치 있다고 파악되는 프로세스로 고객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가치만 제공하면 되는 프로세스. 이건 뭐가 있었죠? 네, 그렇죠. 바로 기반 프로세스가 여기에 해당이 됐었죠.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기반 프로세스는 어떤 상품의 품질이 있죠. 그런데 지금 현재 품질만 가지고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바로 디자인적인 측면도 고려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프로세스 결과물이 고객한테 가치가 충분히 있다. 하지만 최소한의 가치만 제공을 하면 된다. 이게 바로 기반 프로세스였습니다. 경쟁 프로세스 또 있었죠. 경쟁 프로세스는 뭐예요? 다른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어떤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 이게 경쟁 프로세스였죠. 예를 들면 가격이 저렴한 것도 경쟁 프로세스가 될 수가 있고, 상품, 서비스를 제작을 할 때 개별화, 맞춤화 이런 것들도 하나의 경쟁 프로세스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자, 그리고 변형 프로세스가 있었습니다. 변형 프로세스는 말 그대로 변화해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면 변화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하죠? 교육을 한다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었죠. 핵심 프로세스는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해당되는 프로세스가 아니죠. 대신 지원 프로세스가 있어야 된다. 지원 프로세스는 뭐였죠? 이 세 가지를 지원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인적 자원 관리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재무 관리를 한다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지원 프로세스에 해당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 기억나시죠? 각각의 프로세스와 내용을 여러분들께서는 반드시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의 답은 몇 번?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프로세스 설계의 기본 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는 겁니다. 서비스 프로세스도 설계가 필요하죠. 그 원칙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고객은 기대 대비 성과를 평가한다라는 겁니다. 서비스 되게 좋을 것이라고 기대를 했는데 막상 내가 이용을 해보니까 성과는 별로야. 서비스 별로인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기대 대비 성과를 평가하는 거죠. 그리고 고객과 관련된 개별 니즈에 적응을 해야 되는 거죠. 고객은 다 다르다. 그래서 이러한 니즈들도 다 다르기 때문에 어때요? 서비스 프로세스도 적응을 잘 시켜야 된다. 그리고 평가 자체는 절대적이다? 상대적이 아니라 아니다. 평가는 어때요? 내가 내리는 평가와 옆에서 같이 이용하는 사람이 내리는 평가가 다 다르다. 그래서 평가는 상대적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답은 몇 번? 3번이 해당되는 거죠. 그리고 기업이 평가하나요? 아니라는 거죠. 바로 고객이 평가라는 것을 합니다. 그리고 고객은 항상 우리 기업에 있어서 기대를 하기 때문에 이런 기대를 맞춰주기 위한 다양한 관리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2번의 답은 몇 번? 3번이 해당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조아리의 창에서 공개된 영역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는 겁니다. 조아리의 창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죠? 조아리의 창은 어떤 내용으로 다루어져 있었어요? 어떤 인간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나와 관련해서 공개하는 게 필요하고 또 상대방의 피드백을 어느 정도 수용하느냐 이런 정도에 따라서 구분을 하는 게 바로 조아리의 창이었죠. 그래서 조아리의 창이 가장 선호하는 거, 인간관계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가장 베스트한 영역은 뭐다? 바로 공개된 영역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이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는 겁니다. 1번, 인간관계가 가장 넓은 유형이다. 그렇죠. 나도 공개하고 남 얘기도 잘 들어. 그러면 어때요? 인간관계는 좋아지게 돼 있죠. 가장 넓은 영역. 그리고 공개적 영역이 가장 넓은 영역 맞죠? 나를 공개하고 오픈하니까. 그리고 타인이 알고 있는 정보, 나를 오픈하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정보도 많고, 그리고 타인의 얘기를 잘 들어주기 때문에 어때요? 내가 알고 있는 영역도 많고, 이게 바로 공개된 영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내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경박하고 주책 없는 사람으로 충분히 비춰질 수 있다. 이게 하나의 단점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어때요? 타인의 말에 좀 더 귀를 기울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아니죠. 이거는 나는 이미 이런 사람들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 바로 공개된 영역이고, 그래서 인간관계가 좋게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타인의 말에 좀 더 귀를 기울이는 노력이 필요한 거는 아니다. 그래서 3번의 답은 몇 번? 5번에 해당이 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노력이 필요한 유형은 어떤 게 있었죠? 바로 자기 주장을 펼치는 자기 주장형이 이런 남 얘기를 좀 더 적극적으로 들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4번. 쇼스택이 제시한 유형성 스펙트럼에서 무형성의 지배가 가장 강한 업종은 무엇이냐? 쇼스택의 유형성 스펙트럼 기억나시죠? 서비스의 어떤 유형에 따라서 구분을 하는 거. 그래서 이게 유형성을 띠고 있느냐 또는 무형성을 띠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서비스 상품들을 이렇게 스펙트럼처럼 보이게 만든 거였죠. 그러면 이 보기들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뭐가 가장 무형성을 띠는 것 같아요? 네, 청량음료 눈에 보이죠? 광고 대행사는 좀 긴가민가 한 것 같아. 자, 화장품 눈에 보이죠? 교육? 이거 눈에 안 보인다고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투자 관리. 자, 이 중에서 가장 무형성을 띠는 건 뭐다? 교육이다 라는 것을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순서대로 나열을 해볼까요? 가장 유형성을 띠는 건 뭐다? 청량음료다. 그리고 화장품.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었죠? 광고 대행사. 그리고 은행과 관련해서 투자 관리. 그리고 교육 순으로 나열을 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4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드워드와 페퍼드 교수가 분류한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우리 앞에서 문제 풀었죠. 경쟁 프로세스,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야 돼. 변혁 프로세스 뭐였죠? 항상 변화해야 돼.
그리고 기반 프로세스 뭐였어요? 품질만 중요한 게 아니라 서비스 이런 것들도 서비스. 그리고 뭐가 또 중요해졌어요? 이런 디자인적인 측면도 중요해졌어. 그리고 지원 프로세스 이러한 것들을 지원할 수 있어야 돼. 그런데 업무 프로세스는 이와는 관련이 없는 내용이죠. 그래서 5번의 답은 몇 번? 5번이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일반적으로 기업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가지는 고객 만족의 요소에서 직접적인 요소에 해당하는 것을 찾는 거예요. 자,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 이거는 간접적인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죠. 기업의 이미지와 관련된 부분이죠. 기업의 환경보호 활동도 마찬가지. 그죠? 이미지와 관련돼 있는 거죠. 기업의 사후 서비스, 애프터 서비스 이런 것들은 직접적인 요소네요. 그래서 6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기업의 주민 복지 지원해주는 것도 어때요? 간접적이고 이미지와 연관이 되어 있는 거고, 기업의 어떤 지역에 대해서 특별한 시설을 무상으로 지원해주는 거, 제공해주는 거, 이것도 간접적이고 이미지와 관련된 부분인 거죠. 그래서 6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적 자원 관리, 재무 회계, 교육 훈련 등과 관련이 있는 프로세스는 무엇이냐라는 거죠. 자, 인적 자원 관리, 재무 회계, 교육 훈련 등은 어떤 것일까요? 바로 지원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거는 앞에서 우리 다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7번의 답은 여러분들 5번 체크하시면 되는 거죠. 경쟁, 변혁 이런 기반 프로세스는 여러분들 개념이 머릿속으로 명확하게 떠오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관광 서비스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는 거예요. 자,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의 직접 참여에 의한 서비스를 창출을 한다. 그죠? 고객이 직접 참여해야지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인적, 사람에 대한 그런 서비스에 대한 의존성이 높다. 맞죠? 관광 수요의 계절성 수요가 불규칙적이다. 그죠? 뭐 비수기, 성수기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수요가 달라질 수 있다. 관광 서비스는 모방이 쉽다. 모방이 어렵다. 왜? 서비스라는 특성 자체가 무형성,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카피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 거죠. 자, 그리고 차별화된 고급 서비스 환경을 요구한다. 관광 서비스는 이미지 자체가 고급 이미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차별화된 이런 고급 서비스 환경을 요구를 하겠죠. 그래서 8번의 답은 몇 번? 4번이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9번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구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는 거예요. 1번. 소비자의 생생한 경험적 활동에 기인한다. 그죠. 구전이라는 것은 어떤 내가 경험한 이런 것들을 생생하게 입소문을 내주는 거죠. 2번. 고객의 활동에 의해서 창출되는 정보로 믿을 수 있다. 직접 내가 활동하면서 경험하면서 얻은 정보이기 때문에 당연히 믿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구전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여러 사람한테 동시에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전파되는 이런 특징도 있다.
그리고 다른 통신 매체에 비해서 효과가 크다. 우리 고객들은 광고보다는 직접 이용한 내 주변의 사람들의 얘기를 더 신뢰를 하더라는 겁니다. 자, 구전은 단방향 커뮤니케이션으로 다른 매체보다 전달 효과가 크다. 다른 전달 매체보다 효과가 큰 건 맞지만 단방향인가요? 아니죠. 쌍방향으로 이루어지는 커뮤니케이션이다. 그게 바로 구전이다 라는 거. 그래서 답은 몇 번? 9번의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는 MBTI 성격 유형별 행동 단서의 명칭은 무엇인가? 자, 진실과 사실의 어떤 팩트를 중요시하네요. 큰 관심을 갖고 게다가 논리적이고 분석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요. 그러면 이 중에서 직관형, 감각형, 내향형, 사고형, 인식형 중에 무엇일까요? 논리, 분석, 어떤 진실과 사실. 그러면 사고형으로 바로 체크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MBTI의 선호 지표 한번 떠올려 볼까요? 에너지의 방향에 따라서 어떻게 나뉠 수 있었죠? 에너지가 밖으로 되면 E, 외향형이죠. 그리고 내부로 향하면 I, 내향형이죠. 그죠? 그리고 정보 어떤 수집과 관련해서 내가 어떤 방식으로 되냐에 따라서 S, 감각형이냐 아니면 N형, 직관을 따르느냐. 감각형은 뭐예요? 경험에 의해서, 오감에 의해서 판단하는 거. N은 육감, 내 느낌이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어떤 해석과 관련해서 어떤 방식으로 나뉠 수 있었죠? 네. 감성을 중요시하냐 아니면 이성을 중요시하냐 이거에 따라서 사고형, 감정형으로 나뉠 수가 있었죠. 그리고 또 인식형과 제2형으로 나눌 수 있었죠. 여행을 갈 때 P는 뭐예요? 그냥 가서 즐기자. J는 일일이 계획해야 돼 라는 것이 바로 해당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각각의 지표에 따른 특징은 여러분들께서 명확하게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10번의 답은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슬로우의 인간 욕구 5단계 중에서 의미가 있는 타인과 인간적인 친교를 맺거나 물질적 편안함을 해소하기 위해 소비하려는 욕구에 해당되는 것은 무엇이냐? 인간적인 친교를 맺는 것은 뭐예요? 사회적인 소속감과 애정의 욕구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자,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 정리를 해볼까요? 1단계는 생리적으로, 그죠? 그 다음에는 이게 충족이 됐다면 안전 욕구로 간다. 그리고 사회적과 소속감과 애정, 존경, 자아 실현을 하는 그런 욕구 순서대로 간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은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11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서비스의 이질성에 의해 발생되는 마케팅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자, 재고와 저장이 어렵다. 이거는 서비스의 어떤 특징이 해당이 되죠? 이거는 소멸. 서비스는 소멸하기 때문에 재고 관리도 어렵고 저장하기도 어렵다라는 거죠. 자, 표준화와 이런 품질 관리가 어려운 건 뭐예요? 서비스는 다 다르기 때문에 고객도 다 달라. 그래서 표준화 시키기가 어려워. 이질적이야. 이게 바로 이질성과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12번의 답은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대량 생산 체계 구축이 어렵다라는 것은 뭐예요? 서비스의 특징 중에서 비분리성이다. 왜냐하면
서비스 제공자와 받는 사람이 동시에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복제가 불가능하죠. 그래서 대량 생산 체계가 구축하기 상당히 어렵다. 가격 결정이 어렵고 상품 진열이 어렵다. 왜냐하면 서비스라는 것은 무형성을 띠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진열하기도 힘들고 가격도 얼마로 매길지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12번의 답은 몇 번? 2번이 해당이 되겠네요. 자, 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더십 이론 중에서 리더의 특성이 어느 상황에서나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입장을 취한다라는 한계점을 가진 이론에 해당되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자, 리더의 특성이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어떤 보편적인 입장을 취한다. 보편적인 입장이라는 것은 어떤 행위,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겠죠. 이런 한계점을 가진 이론은 뭐다? 행위 이론이다. 4번 행위 이론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특성 이론은 어떤 리더십이라는 것은 어떤 리더가 가진 특성이 중요하다. 그리고 상황 이론은 상황에 따라서 리더십은 다르게 발휘된다. 대체할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하다. 변혁적 계속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13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호혜성이 무시되는 인간관계는 뭐냐? 호혜성이라는 건 뭐죠? 내가 주는 만큼 받는다라는 거죠. 수직적, 수평적, 업무 중심적, 공유적. 5번, 교환적 인간관계 중에서 이러한 것들이 무시되는 거는 어떤 관계죠? 그죠? 4번. 공유를 내가 계속 하는 거, 이런 것들은 호혜성이 무시되는 그런 관계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1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소비자의 의사결정 단계 순서가 올바른 것을 찾는 겁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상품을 구매할 때의 흐름대로 체크를 하시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죠. 1번 가장 맨 먼저 우리 어떤 물건이 필요해. 그러면 욕구를 인식을 하죠. 그리고 어때요? 인식을 했으면 여러 가지 사이트를 통해서 정보를 얻으려고 하죠. 그리고 어떤 제품, 서비스에 대안은 무엇일까? 이게 정말 사는 게 옳을 것인가? 이런 대안 평가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평가를 했어. 그러면 정말 사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럼 제품, 서비스를 구매를 하죠. 그리고 구매를 했으면 구매한 게 내가 옳은 것인지 옳지 않은 것인지 이러한 것들을 평가를 합니다. 이런 순서대로 가는 거죠. 그러면 욕구의 인식, 가가 먼저 나오는 거고, 그리고 정보를 탐색하는 거. 그러면 라가 그 다음으로 나오는 거. 그리고 제품, 서비스에 대한 평가, 구매, 평가.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나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15번의 답은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CRM 활동 중에서 데이터에 존재하는 어떤 이상치나 중복성을 제거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 중복되는 것을 정리를 하는 거죠. 데이터 정제라고 볼 수가 있죠. 웨어하우스 이거 기억나시죠? 데이터가 다 저장되어 있는 창고, 그죠? 수집 이런 거는 데이터를 얻는 거, 분석, 데이터 마이닝, 피드백 정보 활동 여러분들 명확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되는 부분이다. 자, 1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의 정의 중에서 서비스는 무형적 성격을 띠는 일련의 활동으로 서비스 종업원 간의 상호관계에서부터 발생을 해서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다. 이건 어떤 정의에 해당이 되냐라는 거죠. 상호관계가 발생이 된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 그러면 인간 상호관계론적 정의에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봉사론적은 뭐였죠? 봉사를 하는 거. 경제론적은 비물질적, 재화 이런 정의였죠. 속성,
무형성 띄는 거, 활동, 어떤 활동에 의해서 발생되는 거, 그죠? 그래서 17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8번. 자아 실현의 욕구 부분을 고려한 마케팅으로서 개인으로 하여금 이상적인 자아나 타인 문화를 연결해서 고객의 어떤 자기 향상 또는 타인에게 긍정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욕구를 자극하는 것은 관계를 계속 맺는다. 그래서 뭐 그룹을 만들어서 어떤 동호회 활동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될 수 있겠죠.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할리 데이비슨 동호회가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될 수 있다. 그럼 뭐다? 관계 마케팅이다. 그래서 18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관계의 발전 단계 중에서 촉진 요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는 촉진하는 그런 요인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첫 번째, 정서적 지지와 공감. 칭찬도 해주고 공감도 잘해줘. 당연히 잘 맺을 수 있겠죠. 그리고 같이 맛집을 방문을 한다라든지 어떤 공통의 관심사를 가지고 체험을 한다라든지 여행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인간관계도 좋아진다. 접촉의 감소는 뭐에 해당이 돼요? 인간관계는 어떻게 보면 깨지게 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해당이 되는 거죠. 접촉을 감소시키는 게 아니라 늘려야 된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도움을 제공을 한다. 업무와 관련해서 알려준다라든지 어떤 물질적인 도움을 준다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인간관계 촉진시킬 수 있다. 자기 공개, 내가 누구인지 이런 것들을 잘 알려주면 당연히 상대방도 마음을 열게 된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19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츠버그의 동기 위생 요인 이론에서 개인의 동기를 자극하는 이런 동기 요인에 해당하는 게 무엇이냐? 동기 요인과 위생 요인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중에서도 작업 조건은 위생 요인에 해당이 돼요. 급여도 위생. 그래서 아무리 돈을 많이 주면 이 임계치라는 게 존재를 하기 때문에 많이 준다고 할지라도 만족하는 건 아니다. 대인관계도 위생 요인, 회사의 정책도 위생 요인. 단 개인의 성취를 좀 자극을 해주면 이런 동기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20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20문제 다 풀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좀 틀린 문제들은 반드시 재확인을 해 주시고 오답노트 반드시 만드셔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체크해 주시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세요.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